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다녀오면 지지율이 오르고 또 그 이유가 언론에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종의 진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상치 않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보도, 그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의 낯뜨거운 특종, 그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대통령이 방문한 외국 현지 보도가 어땠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 뉴스탑 전문 탐사 매체인 뉴스타파는 15일 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보도가 100% 국내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은 그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관련해서 아예 뭐 내용을 그 방문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런 정치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그 프랑스에서 그 라디오 방송과 신문 잡지를 통틀어서 단 5건 정도의 기사밖에 나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나간 기사들도 그 프랑스 이외의 국가들에서 나간 기사들 대부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 않았으면 굳이 안 알려졌을 텐데 네.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오니까 예를 들면 뭐 국정원 문제라든지 대선 그 부정 시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통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박 대통령이 왔을 때 무슨 협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대통령 대변인이 미국에 왔을 때 섹스 스캔들을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도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정상 외교라는 것이 상호 간에 어떤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양국 모두 비중 있게 다뤄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와서 중요한 협상을 하고 뭔가 뭐 합의된 게 있으면 우리 국내 언론이 크게 보도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특히나 우리 정상이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프랑스나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 나라의 정상들이 등장했고 또 만약에 현안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만큼 보도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내 언론, 해외 순방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사실 박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어떤 내용을 정상 간에 협의를 했고 국가 간에 어떤 중대한 문제들을 논의했는지를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도. 그러니까 몇 차례 비판이 된 적이 있지만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이라든지 뭐 가서 어떤 옷을 입었는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인데 유럽 언론들은 우리 언론보다는 비교적 제정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와서 별다른 협의나 논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 뉴스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국내와 그 해외에서 이 순방을 바라보는 아주 극명한 온도차로 드러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한국 언론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번 박 대통령 순방 보도 실태가 어땠습니까? 네, 뭐 거의 그 기가 막힐 정도인데요. 가장 유명해졌던 것이 이제 뭐 이데일리의 비그치그 쨍쨍 보도라고 이제 불렸던 보도입니다. 비그치고 햇볕 쨍쨍. 예, 네. 비그치고 햇볕 쨍쨍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런던에 있을 때 비가 왔는데 환영식이 시작할 무렵부터 이제 개기 시작했는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그 버킹엄궁에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이제 그 비가 그쳤다. 그리고 이정현 대변인이 심지어 비가 오는데 행사를 할 수 있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박 대통령이 나타나시면 비가 그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적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굉장히 큰 냉소와 이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이 기사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의 반응과 그 뉴스를 만드는 이제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기자들의 이 온도 차이가 확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보도를 예로 들었지만 지상파 뉴스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이런 논조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어 실력과 패션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갈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영어나 뭐 그 외국어로 연설을 하면 문화해교를 했다. 뭐 그리고 현지 어디 시설을 방문하면 뭐 한류를 전파했다. 뭐 패션 한류를 전파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 순방 때부터 좀 등장하는 건데 꼭 순방 일정 중에 미담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뭐 어디 네.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포를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래서 이 미담 기사가 또 이제 그 주요하게 헤드라인에 들어오는 이런 연출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연출인 걸 시청자 독자들이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언론의 보도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보도들인데 그런 보도 가능해요. 뭐 중요한 일정이 국가의 일정이 예정돼 있었는데 기후가 우려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뭐 날이 개었다,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런 것들을 보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건조하게 그런 사실을 간단하게 적시해 주는 정도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데일리 기사나 또 이데일리 기사 이후에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청와대가 과거 순방 사례에서 날씨가 변화한 그것도 박 대통령 등장하는 그 시점에 그것들 또 정리해 놨어요. 네. 참.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수준이 바닥이다 보니까 사실 청와대도 진짜 막무가내로 한다라고 보는데요. 뭐 뉴스는 사실 이런 식입니다. 뭐 유럽 순방의 베스트 3를 채널A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드라마틱한 등장, 유창한 외국어, 패셔니스트 박이 박근혜 대통령 6박 8일 유럽 순방의 베스트 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내 언론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죠. 이게 종편 등장 이후에 종편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상파 뉴스도 거의 뮤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사실 어떤 뭐 고품격의 브리핑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수준이 바닥이고 이 언론을 응대하는 권력의 수준도 바닥이고 이것이 맞물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이 나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책과 관련된 유일한 단어, 거의 유일하게 들렸던 단어가 창조경제인데요. 네. 이와 관련된 보도들은 어땠습니까? 네, 그 뭐 창조경제가 이제 국내용 멘트라고 이걸 뭐 외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결국엔 이 창조경제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겠죠.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올랑 대통령과 만났을 때를 보면 뭐 친환경 자동차, 항공, 정보기술, 제약, 생명과학, 로봇,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게 창조경제 세일즈의 성과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합뉴스발 기자의 제목은 오르세 미술 가서 창조경제 영감 얻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무슨 낭만적으로 엮었는데 사실 이 내용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창조경제라는 게 워낙에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뭐 그런 걸 했나 보다 그냥 이런 정도로 이제 지나가기가 쉬운데 르몽드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공공부문 시장을 조만간 개방하겠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일부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 사안이 굉장히 그러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공공부문을 개방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국내 언론은 일제히 침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뉴스바리케이드, 뉴스바는 보도를 했죠. 네, 그렇죠. 뭐 근데 그 순방을 같이 다녀온 언론 중에 한겨레도 제가 알기로 보도가 하루 늦었거든요.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보도됐는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이 누락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프레시안이 보도를 했고 뭐 일부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가서 창조 경제 영감을 얻었다. 이게 지금 말씀대로 연합뉴스 기사잖아요. 네. 그야말로 특종을 창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기사를 YTN 같은 곳에서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어떤 각성이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느낌을 좀 이번 순방에서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순방 보도가 일부 낯뜨거운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뉴스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뭐 감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추상적인 언사를 그래도 좀 방송 뉴스나 매체 신문과는 좀 차별이 그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유럽 순방에서는 거의 그런 게 다 무너지고 사실 이제 기존 뉴스의 드라이한 언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표현들이 아예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뽑히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올랑드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뭐 친환경 자동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등등 로봇,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창조 경제 세일즈 성과다. 이거는 청와대가 브리핑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좀 굵직한 파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덕부를 수주했다. 이런 류의 보도들을 청와대가 그러니까 브리핑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외국에 갔다 오면. 근데 창조경제는 그렇게 수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속해 있는 기자들이면 이 뜬구름 잡는 얘기의 구체성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좀 이런 보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기자들이 거의 그런 작업들을 포기하고 있는 지금 기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냥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쓰는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보도 문제가 어디 있는 거죠?
일단 순방보도 관련해서 대표적인 스타일을 정리를 하면 우리 대통령이 대접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네.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뭐 누가 나왔다, 어디 가고 밥을 먹었고 뭐 이런 보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동정보도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간지 유지의 보도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일본 말이죠. 예, 스타일 유지의 보도인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처럼 이제는 순방에서 굳어질 정도로 이제 보도가 이제 그런 편향성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뭐 아주 원론적인 이제는 말하기도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해외 순방의 목적과 의미가 뭐고 예상되는 성과가 뭔지 왜 박 대통령은 주요 회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자주 순방길에 나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의 중요한 미디어 이벤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나 전후 맥락들을 따져주는 평가가 거의 없다. 근데 네. 여기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건 참여정부 시절에 조중동이 이걸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를 나가면 왜 나가냐 지금. 네. 예산은 얼마다. 심지어 이런 것들도 다 까졌었거든요. 그때는요. 그리고 임기 후반부로 갈 때는 너무 많이 나간다. 뭐 이런 것들도 비판의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기자단이 존재하는 게 청와대 같이 핵심 권력기관에 일반 기자들이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자단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왜 그런 역할을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래서 청와대 언론 전략 자체가 변화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 기자단 카르텔이 이명박 정부를 경유하면서 청와대 정치적 의도에 완전히 휘말려 있다. 부응하는 거 외에, 호응하는 거 외에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10시, 5시에 브리핑을 딱 2차례 하루에 하는데 네. 출입 기자단들에 따르면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한 10초간 침묵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근데 이제 그거에서 문제의식을 일부 기자들이 갖고 있는데 답변하기 싫으면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거의 만나지 못한다, 기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도 만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정현 홍보수석이 하는 얘기가 고 대통령 얘기인 것이죠,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갖지 못하고 있고 이런 근본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 이 청와대의 쑥스러운 기사들을 남발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구중궁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정치적 의도에 기자단이 휘말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휘말리는 게 맞아요? 적극적인 협조 관계 그렇죠. 아닌가요? 네, 협조 관계라고 봐야겠죠. 이런 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주에 중앙일보가 이제 문화재청 관련된 보도를 일면으로 때리면서 지금 문화청장이 그만두는 상황이 됐는데 그날 아침에 그 중앙일보 일면이 나온 날 이정현 홍보수석이 10시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비리와 버금가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안이 엄청 커졌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수석비서관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가 아닙니다. 네. 김기춘 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거든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수비인지 실수비인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주재 회의인지 실장 주재 회의인지. 근데 실수비에서 김기춘 실장이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아침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다. 근데 이게 네. 대통령 발로 나오고 청와대 출입 기자단들이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이걸 대통령 워딩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이 카르텔 안에서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에는 기사 가치나 기사의 외양을 위해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 카르텔이 얼마나 잘못 작동하고 있는지 정권과의 관계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생소한 용어 말씀해 주셨는데 대수비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네, 그렇죠. 실수비는 실세로 불리는 김기춘 실장, 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네, 그렇습니다. 숭례문 복원과 관련된 문제는 실수비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마치 대수비에서 나온 얘기인 것처럼 하고 기자들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그 사실을 다 알면서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김기춘 실장의 발언이라는 걸 다 알면서 그거 이제 대통령의 발언인 것처럼 뭐 이정현 대변인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김기춘 실장은 기분 좋겠네요. 대통령 대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러니 기자들이 뭐 무시를 당해도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 언론 전략 자체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무시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언론 전략이 굉장히 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이명박 정부는 그래도 어쨌든 뭐 라디오 연설이 일방적이든 아니든 어떤 방식이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방식으로만 한다. 이 문제였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일절 뭐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청와대가 엄청난 위계가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정현 홍보수석 외에는 기자들이 지금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매체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와 이 가까운 언론만 특종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모두가 특종을 못하니까 공평하다 오히려 뭐 이런 자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청와대가 진짜로 구중궁궐화되어 가고 있고 청와대발 단독 기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는 뭐 출입기자단 사이에서는 누구도 단독을 할 수 없다. 여기는 지금 구조는. 근데 이제 그걸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근데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런 이제 비그치고 쨍쨍 같은 기사를 쓰면서 그 무시를 당하는 걸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와대 기자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청와대 기자가 된 한 기자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되는 걸 가문의 영광, 자신의 어떤 출세로 여긴다고 직접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런 자들이 실제로 청와대 기자가 됩니다. 물론 아닌 분들 있으실 텐데 제가 통칭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뭐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김 기자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방문 일정을 잡고 있는지 네.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 분석은 전혀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가고 있는 겁니까? 김영삼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의 흐름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중에 14번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이 오면서 23번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27회.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면서 압도적으로 49회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9.8회를 나가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9.8회. 예, 그러니까 거의 10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 셈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추세를 깨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나왔어요? 올해 제가 알기로 6번인가 7번 나왔거든요. 지금 임기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근데 박근혜 대통령 초반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지럽지 않았습니까? 뭐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뭐 검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지러웠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자주 나가고 있고 체감적으로 볼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에 미디어 노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해외 순방에 가면 그나마 이제 출입기자단들이 그림도 잡고 어느 정도 접근이 되기 때문에 해외 순방에 가면 이 보도가 엄청난 가치를 지금 부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해외만 나가면 거의 지상파 뉴스는 한 5-6곡지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 동종으로 채워지고 있을 정도니까 체감적으로는 훨씬 많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미디어 이벤트로 돌파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조 복무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49회 해외 순방,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방문한 나라 숫자가 뭐 거의 90개국에 이른다고 하고. 80몇 개국. 네. 쓴 예산이 2천억 원 정도. 네. 2천억 원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임기 3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2월 말부터 3, 4, 5, 6, 7, 8, 9, 10. 네. 8달 남짓 동안에 6, 7회. 네. 초반 2달은 또 장관들이 없어갖고, 뭐 움직일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거의 뭐 매달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베트남에서 들어왔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써서 나가면, 제발 화보만 찍고 들어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도 알찬 내용들로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특종의 진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